진칠둔, 무칠둔자입니다. 한자의 모양을 보시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기 시작한 식물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이제 진치고 있다, 묻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어휘나 음도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주둔, 주동 같은 경우는 주둔지, 주톤치의 형태로 일본에서 자위대 관련 뉴스나 보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편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칠둔의 왼편에 실사자가 붙으면 순할 순자가 됩니다. 이제 막 떡잎 하나가 탁 발아하고 있는 씨앗과 막 자아낸 하얀 씨를 통해서 순수함을 나타낸 한자예요. 음독은 중입니다. 순수, 준스이, 순백, 준바크와 같은 어휘를 베이스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성질이라던가 성격에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아노이도 준스이다나라는 식으로. 근데 최근에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는 준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점점 큐아라고 하는 카타카나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눈과 비슷하게 생긴 듯하지만 다르게 생긴 거스를 역자입니다. 씨앗의 뿌리가 땅 아래로 뻗어나가는 모양인 게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만 대충 기억을 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거스를 역자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동을 의미하는 갈착자와 결합이 되어 있어 뿌리가 지면의 반대 방향으로 흙의 저항을 거스르면서 이동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반대 방향으로 거스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음독은 갸끄입니다. 갸끄 자체로도 반대, 거꾸로 라는 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코노코가 사토르데 아노코가 신이야, 이애가 사토르고 저애가 신이야 하고 물었을 때 갸끄다요? 라는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 반대야, 그러니까 코노코가 신이하고 저애가 사토루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주로 어떤 단어의 앞머리에 위치해서 역전, 갸크탱과 같은 단어를 만들거나 역효과, 갸크코오카와 같이 접두어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하나 알아두실 점은 우리는 역사나 사극을 통해서 역모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역모, 갸크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쿠데타, 쿠테타라던가 무홍, 모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훈독은 사카와 사카라우가 있습니다. 사카는 거꾸로 반대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단독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자 한 글자의 단어는 훈독을 우선하는 것이 기본인데 거스를 역자는 반대로 사카보다는 아까 설명한 음독 어휘인 갸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카다치, 거꾸로 서다, 즉 물구나무 서기, 사카테, 반대손, 즉 반대 방향으로 손에 드는 것, 역수 같이 어떤 단어와 조합이 되어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카라우는 동사형으로 거스르다, 거역하다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주 쓰는 것은 상사나 부모에게 거역하다, 도신이 사카라우, 오야니 사카라우와 같이 나보다 높은 이에게 거역하거나 반항하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거 외에도 시대를 거스르다, 지다이니 사카라우와 같이 어떤 흐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처음 볼 한자는 진창근, 수렁근입니다. 여러분은 진창근으로 외워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이부 숫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글자입니다. 우선 형태가 다양합니다. 붓으로 쓸 때는 하나 일자가 빠져서 요런 모양이고요.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요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독으로 쓸 때는요, 이걸 진창근, 수렁근으로 보지 않고 제비꽃근이라고 하는 별도의 한자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그리고 형태가 여러 가지다 라고 하는 점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풀립의 입구, 하나일, 흑토 혹은 사내부, 남편 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흑인 진창에 장정이 빠져도 풀립 마냥 입만 진창 밖으로 내밀며 가라앉는 모습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연상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풀잎이 덮고 있는 질퍽한 진흙으로 메워진 진창구덩이를 연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단독으로 쓸 때는 제비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미레라고 읽으면 제비꽃을 나타내게 돼요. 진창근에 작은 새 추자가 붙으면 어려울 난, 비난할 난자가 됩니다. 진창에 빠져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퍼덕이고 있는 작은 새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비난받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주면서 외워주세요. 그냥 한자를 막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런 상황과 부수의 의미를 이미지와 매치시키고 어렵고 비난받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도 함께 떠올려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음독은 낭입니다. 기본 의미인 어렵다는 난이도, 난이도, 무난, 분황, 곤란, 콘난 등 다양한 어휘들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비난하다는 의미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용이 돼요. 비난, 희낭, 트집, 난크세, 힐란, 난키츠의 세 가지 어휘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난크세 같은 경우는 난크세요 츠케르, 트집을 잡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어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훈독은 무즈카시와 카타이가 있습니다. 무즈카시는 말 그대로 어렵다는 형용사입니다. 카타이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격식어린 문어체에 쓰이는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파생된 나니나니 가타이라고 하는 보조동사 표현은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동사의 연용형 뒤에 붙어서 뭐뭐하기 어렵다, 뭐뭐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가타이라고 하면은 말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창근에 힘력자가 붙으면 근면할 근, 일할 근자가 됩니다. 진창 같은 업무 환경 속에서도 힘을 막 열심히 쓰면서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진창이라고 하는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이미지와 힘력자를 합쳐가지고 끈적이게 일을 하는 거, 끈기 있게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근면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음독은 킹입니다. 근무를 킨무, 근로를 킨로, 홍근을 스킹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어휘에서 사용되는 발음이에요. 또 다른 음독으로는 공이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불교 영어에서나 사용되는 편이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독은 스토메르, 스토마루가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라던가 근무하다, 회사에서 일하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마지막으로 물수와 진창근을 합치면 한나라 한자가 됩니다. 한자의 한이기 때문에 익숙한 한자죠. 이 한자는 치한, 치캉에 쓰이는 것처럼 파렴치한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치한 외의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중국을 의미합니다. 그중 사용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예는 역시 한자, 간지이고요. 한방, 칸뽀라고 할 때도 써요. 참고로 한의사는 일본에서 항이시라고 하지 않고요. 한방의, 칸뽀이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